중부지방에 큰 비를 뿌린 장체 전선이 내려오면서 제주에도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한 수박밭입니다. 제대로 자라지 못한 작은 수박들이 여기저기 방치돼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진 데다 강풍까지 불면서 병충해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수확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병해충이나 이제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이제 모든 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해수욕장 계절 음식점 상인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는 음식점을 찾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보시다시피 사람도 없고 관광객도 안 오고 또 장사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빗줄기가 다시 제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라산 삼각봉 65mm, 제주시 60mm, 애월 50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제주시에는 오후 한때 시간당 38mm의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중부 지역으로 올라가 많은 비를 뿌렸던 장마전선이 제주도 인근으로 내려오면서 제주는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주공항에는 부산과 포항 지역의 기상 악화로 제주로 오가는 항공기 1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면서 제주에서 진도로 가는 여객선과 마라도로 있는 소형 여객선이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 저기압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폭이 좁은 강수대의 영향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의 특성상 폭이 좁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으니 기상청은 다시 시작된 장맛비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고 강수량이 들쑥날쑥한 국지성 집중호우도 예상된다고 밝혀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도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국토교통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토부가 도민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에서 도민의 80%가 주민투표에 동의했다며 기본계획 고시 중단과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제주의 항공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왜 그 아까운 제주의 소중한 자연환경이 있는 165만 평을 왜 밀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답변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한규 국회의원도 주민투표나 대규모 여론조사 등 도민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여론이 양분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으로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은 도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 3사람은 임기 내에 문제를 정리해야겠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2년 후 지방선거에서도 논쟁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하게 제주도와 또 도의와 협의해서 도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주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이 제주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과 관련된 문제여서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국토부가 반대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본계획이 고시된 뒤에도 주민투표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저희 제주 MBC는 3년 전 드림타워에 카지노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 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 의견 조작을 주도했던 카지노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뉴스 후 박주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의 LT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앞서 도민 의견 조사가 이루어진 건 지난 2020년 3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LT 카지노는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민 의견 조사를 하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줄 사람을 조직적으로 모아 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MBC를 통해 처음 제기됐습니다. 카지노 대표가 전화 와가지고 같이 자리를 하는데 여론 조사기관에 여론 그걸 하는데 뭐 좀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냐. 시민사회단체는 카지노 대표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당시 카지노 대표였던 김모 씨와 자신이 속한 체육단체의 회원을 동원한 공공기관 직원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당시 카지노 대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의견조사 조작에 가담한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가담자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했지만 공범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관련 수사로 확보된 자료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인터뷰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카지노 이전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도민 의견조사 조작 의혹 사건. 3년 만에 이뤄진 1심 재판에서 피고인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서 카지노 이전을 둘러싼 사업 전반과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경북 영덕의 천년고찰 장육사는 고려시대 나홍왕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인데요. 국가유산청이 장육사에 있는 영산회상도와 지장시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영덕군 창수면에 있는 장육사, 한국 불교 3대 화상으로 불리는 나홍왕사가 고려시대에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장육사 대웅전에 있는 영산회상도와 지장시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비단 바탕의 화려한 채색으로 18세기 후반 제작된 연대가 확실하고 불교 회화사적으로도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배첩 방식, 또 안료 이런 거는 미술사적 의미가 있는데 그 외에 그 형태를 그대로 300년 넘게 보존 유지할 수 있었던 게 학술적 가치 의미에서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장육사는 지난 1989년 건칠관음 보살좌상이 처음 보물로 지정된 이후 35년 만에 석점의 보물을 소장하게 됐습니다. 특히 영덕 지역에서는 지난 4년 동안 괴시마을과 옥계침수정, 영덕토염 등 문화유산 지정이 잇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2건 이상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유산들을 이제 지정받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계속해서 지역의 그 가치 수준 높고 가치 높은 문화유산들을 발굴해가지고. 한편 영덕군은 조선시대 사찰 건축 양식과 벽화가 잘 보존된 장육사의 대웅전도 국가유산청의 보물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도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비구름대의 발달 정도와 이동에 따라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주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낮에는 비가 점차 확대되다가 저녁에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맛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일단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30에서 8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안개도 껴서 산간도로에서는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공기도 쾌적합니다. 8일째 이어지던 열대야도 쉬어가고 있는데요.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제주는 23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내려갔고요. 낮 기온도 3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폭염이 누그러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서부 지역 22도 보이고 있고요. 남부 지역 23도, 성판악 1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이 흐려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7도에 그치겠는데요. 서부 지역 25도, 성판악 2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섬 지역도 흐리고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바다에 안개가 껴서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 내외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등봉 공원 조성 사업비를 둘러싼 제주시와 민간 사업자의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제주시와 오등봉 아트파크는 음악당 신축과 한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리모델링 등 공원 시설 조성에 1,1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으로 개발되는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평균 2,628만 원으로 결정됐고 빠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쯤 분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13차 제1제주인 돕기 특별 모금이 모금 목표액 1억 원을 달성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된 모금에 개인 기부자 52명과 법인과 단체 31곳이 참여해 2달 만에 1억 원이 모였습니다. 모금액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1제주인들에게 지원되며 올해는 2016년 이후 8년 만에 제1제주인 고향 방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크루즈 산업의 성장을 위해 자연 경관 중심의 기항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임복순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제11회 제주국제 크루즈 포럼 기조 연설에 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크루즈 시장에서는 자연 경관 중심의 기항 관광이 중요하고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전제로 한 협업 시스템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 연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늘리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됩니다. 공공 배달앱인 먹개비의 배달료 지원이 조만간 중단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지원하던 5,000원 할인 쿠폰 예산이 모두 소진됐고 지난 2월부터 지원했던 배달비 3,000원 예산도 80%를 사용해 조만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할인 쿠폰과 배달비 지원에는 예산 3억 원이 들어갔으며 이 기간 주문 건수는 7만 6천여 건으로 작년 대비 6.7% 늘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한라산 성판악 탐방 안내소 근처 516 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혀 버스 승객 2명이 머리와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시간 근처에서도 승용차 2대가 부딪혀 2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퇴근 시간 2건의 사고가 겹치면서 사고 현장 일대에는 교통 체증이 빚어졌고 제주도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주변 도로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해경이 어선 폐유와 고인기름 배출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까지 도내 어선을 대상으로 잠수 펌프를 이용해 고의로 오염물질을 바다로 배출하거나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오염물질을 바다에 고의로 유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과실로 배출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5시쯤 자신의 집에서 2시간 동안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로 피해 여성이 다쳤다고 119에 신고했는데 피해 여성에게 폭행 사실을 전해들은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자신의 고객집 2곳에서 귀금속과 수표 등 2,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대 보험 설계자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